있어서 최대 의제로 부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최저임금 논의 구조 부분들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고, 이 자리에 이제 언론사를 대표해서 제가 이렇게 참석하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말씀을 먼저 모두로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하고 결정 체계 관련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최저임금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빠뜨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논거점이 하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게 된 기본적인 취지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우리 이제 헌법에 보면은 적정임금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32조 1항에. 그런데 32조 3항에 보면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노동 조건은 법률로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32조 3항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라고 하는 부분들은 최저임금법에도 역시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결정 기준과 관련해서 이 정신이 어떤 식으로든지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전문가 논의 과정에서는 주로 임금과 고용의 상관관계에 따른 균형점을 얘기하는데, 저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있어서 시장 논리와 더불어 노동의 존엄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양자 간의 적정한 균형에 대한 고민들이 반드시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결정 기준에 근로자의 생계비라든지 아니면 경제 상황 플러스 노동의 존엄성을 어떻게 보장해야 되는 부분들,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 헌법에는 노동, 근로라고 얘기하는 건 단순한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노동을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노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는 거죠. 그 사회 공동체에 대한 기여하는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적정한 임금, 최소한의 어느 정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 그런 부분들이 최저임금 결정하는데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개편안에서 결정 기준에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얘기하고 싶고요. 세부 쟁점으로 봤을 때 지불 능력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불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앞에 이제 전문가들께서 몇 번 얘기하셨지만, 자칫 이게 되다 보면 한 개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지불 능력을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저임금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저임금의 성과 중에 하나는 적정한 임금, 그 다음에 노동의 존엄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 개 기업들을 정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그리고 고용을 적정한 최저임금 때문에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한 개 기업이 정리되고, 거기에 따라서 실업이 생긴 부분들은 복지의 영역으로 책임져야 될 몫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불 능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단적으로 보십시오. 삼성, 현대자동차, 하청 기업들, 노동자들, 비정규직, 이 지불 능력 누가 결정합니까? 하청 기업이 결정합니까? 원청이 결정합니다. 백화점, 여기 판매 노동자들 80% 90% 다 비정규직 노동자예요. 다 거의 최저임금 받고 일합니다. 여기 지불 능력 누가 결정합니까? 해당되는 하청업체 아닙니다. 해당되는 백화점에서 결정합니다. 원청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불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을 결정 기준에 지불 능력 넣는 부분들은 대단히 위험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불 능력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노동의 존엄성 보장이라고 하는 대가치 부분들이 함께 들어가서 이것이 자칫 시장 논리에 휘둘려서 최저임금 본래 취지, 가장 중요한 취지가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정 체계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최저임금 결정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보면, 노사 대표들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죠. 대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구간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퇴장을 하는 방식, 또는 본인이 의견을 예시할 때는 가장 사용자 쪽에서는 가장 낮은 임금, 그 다음에 노동자 대표 쪽에서는 가장 높은 임금을 제시하고, 그 논의 구조가 자기한테 불리하게 형성되다 싶으면 나가버리죠. 그리고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장외에서 비판을 하는 방식으로 가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고는 항상 사회적인 합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늘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인 합의가 아닌 어쨌든 사회적인 비난, 그 다음에 갈등의 확산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구간설정위원회가 결정위원회로 결정 체계를 이원화하고 그리고 노사 대표보다는 뭔가 공익위원들의 책임성들을 강화하는 공익위원들이 논의구조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이 초안이 담긴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저는 여전히 최저임금은 노사 대표가 주도해야 되고 공익위원들은 그 노사 대표들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객관적인 참고 자료들을 제시하는 선에서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이 안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뻔합니다.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이건 거의 공익위원들이 주도하죠. 공익위원들이 구간을 제시하면 설정된 구간 내에서 사용자 대표는 가장 낮은 최저임금, 노동자 대표는 가장 높은 임금 제시하고 그리고 빠질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다시 공익위원이 결정할 겁니다. 결국 이 구간설정위원회나 결정위원회로 구분이 됐다 하더라도 결국 이렇게 이 현재 정부 안대라고 한다면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로 간다고 봅니다. 공익위원들이 공익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담보한다고 해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동의합니다. 이 안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공익위원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최저임금이라고 얘기하는 건 노사 대표 간의 사회적인 대타협이 담겨야 해서 사회적인 합의, 그걸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공익위원들은 보조적인 역할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그러면 문제는 이번 매번 반복되는 노사 대표들의 그 비책임성들을 어떤 식으로 책임 있는 모습으로 좀 강제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제 소박한 의견들을 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차라리 구간설정위원회에서 뭐건 아니면 이게 결정위원회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충분한 그 최저임금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노사 양쪽이 생각하고 있는 적정 임금들을 제시를 하고 적정 최저임금을 제시하고 공익위원들은 그 둘 중에서 하나 초이스를 하는 형태로 차라리 가는 건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막 생각한 게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 시대 때 우리가 잘 알고 계신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했어요.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젊은이들을 혹세무민한다고 해서 법정에 기소가 됐잖아요. 유죄와 무죄를 먼저 배심원들이 판단을 하고 유죄로 판단되고 난 뒤에 양형 구조를 소크라테스와 소크라테스를 기소한 사람이 각각 얘기합니다. 소크라테스를 기소한 사람은 사형을 구형을 했고요. 여기에 소크라테스가 만약 추방이라고 하는 걸 했으면 소크라테스는 죽지 않고 추방됐을 거예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벌금형을 선택했거든요. 사형과 벌금형하고는 너무 갭이 컸고 배심원들 입장에 봤을 때는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 이걸 벌금형으로 끝낸다. 젊은이들을 혹세무민하는 거.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사형으로 간 거죠.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추방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소크라테스는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있어서 노사가 지금 되게 무책임한 이유는 자기가 얘기한 부분들이 결정되리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정들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 친정에서 생각한 바로 논의구조 앞속에서 있는 사람들, 공익위원들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뒤통수, 자기를 바라보고 있을 뒤통수에 있는 각자의 대표들 바라보고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 구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소크라테스를 심판했었던 우리 그 민주적인 실험이고 그렇게 해서 수백 년 동안 했었던 전통이 있는 방식입니다. 노사 대표가 전문가가 제공한 충분한 책임성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각자가 최저임금 적정안을 제시하고 공익위원들은 그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초이스하는 방식으로 가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굉장히 신중해져야 될 거예요. 노사 대표가 책임성이 있는. 그리고 그렇게 결정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사 대표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누가 결정하기에는 본인들이 결정한 거니까요. 본인들이 아니에 초이스가 되지 않은 거는 공익위원들한테 합리적인 임금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할 말은 많은데 대략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러프하게 한 이 정도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강진구 아까 전화번호 말씀 못 드렸는데 기자께서는
이 정부안에 대해서 원칙적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 논거로 헌법상의 인간 존엄이라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현행 제도 문제는 많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가장 큰 문제는 노사의 책임성의 부족에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 기조는 유지돼야 된다는 아주 전통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문사 기자분이 오셨는데 신준섭 국민일보 기자께서 네, 국민일보 신준섭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2017년부터 그 고용부를 출입했는데요. 사실 오늘 일천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많이 듣고 국민의 낮은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떤 판단을 해봐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에서 다들 좋은 말씀 해주셨고 이를 토대로 해가지고 좀 생각했던 바를 좀 얘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지금 시스템을 고치겠다는 정부의 자세는 대단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기억이 맞으면 그 2017년도 이제 최저임금 7.3% 올랐고 2018년도 때 16.4% 올랐는데 그때 최임위 구성이 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들인데 그 퍼센티지는 2배 정도 차이가 났었죠. 이유가 뭐였을까요? 당시에 있었던 딱 하나의 이유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의 입김이 들어갔기 때문에 같은 위원들도 전혀 다른 가치 판단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5년 후에 또 다른 정권이 들어왔을 때 계속해서 낮은 레이트로 갈 수도 있고 더 높은 레이트로 갈 수도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을 갖다가 5년마다 과연 가져가야 되냐. 노동자들은 당장에 생계가 걸려 있는데 저는 그렇게 가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입원을 하고 구간설정위원회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찬성합니다. 앞에서 강 선배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책임이 없는 노조와 사측 대표위원들이 그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그 레이트를 제시했고 그게 전혀 한 번도 제대로 되지 않았었고 그런 부분들 없애는 게 그런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더 없애가는 게 기업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거고 노동자 입장에서도 올해는 이 정도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로서 그 마련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1안, 2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를 갖다가 어떤 형태로 한다고 해서 지금의 노조나 아니면 사측에서 합리적이다. 저기서 나오는 의견 다 듣겠다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의문이 많거든요. 어떤 안이 나오더라도 반대를 할 것 같고 어떤 안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불복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개연성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시점이 지금 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려면은 그 폭을 갖다가 지금 몇 개월 안에 다 정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위원 구성부터도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부터 바뀐 체계를 갖다 적용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되고 뭔가 또 똑같은 체계가 또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본 것은 2017년 12월에 이제 최저임금 TF에서